네, 심플하죠. 한번 봐볼까요? 일단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운동량 합이 일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예,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가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돼? 방금 했던 거죠. 플러스 10이죠. 얘는 운동량 얼마? 플러스 8. 두 개 더해서 얼마? 플러스 18. 그죠? 그럼 여기도 다 더하면 플러스 18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 2죠. 그럼 얘가 플러스 얼마 나와야 돼? 16이니까 4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어떻게 되겠죠? 야, 오른쪽을 플러스 잡으면 플러스 EMV. 항상 부호 붙여서 계산해야 돼. 그다음에 얘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EMV. 운동량 더하면 얼마? 0이죠. 그럼 여기서도 운동량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오면 되죠. 그죠? 얘가 얼마? 마이너스 MV죠. 여기 운동량이. 그죠? 그러면 여기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MV가 나와야 되죠. 네. 그죠? 얘는 얼마 나와야겠다? 2분의 1V 이렇게 가야 되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봐봅시다. 얘는 플러스 6이었어. 얘가 제로니까 두 개 더하면 플러스 6. 그럼 여기도 플러스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얘는 3kg짜리죠. 그럼 몇 미터 per 세크? 2m per 세크로 날아가야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mv. 얘가 0이죠. 두 개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 3mv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전체가 질량이 얼마짜리야? 3m짜리죠. 그죠? 얘가 플러스 3mv가 나오려면 얘는 얼마로 날려가야 돼? V로 가야 돼. 계산해 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좋아요.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쌤이 좀 유형을 나눠놨죠. 그죠? 자, 첫 번째로는 충돌 유형이라고 쌤이 적어놨어요. 자, 충돌 유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야.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 둘이 부딪힌 다음에 서로 따로 나가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오케이? 따로따로 가는 경우는 뭘 이용하는 게 가장 좋대요? 요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대요. 별표 쳐놔요. 질량하고 속도 변화의 크기가 일정하다. 미안하다. 반비례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습관 자체를 이렇게 들여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자체가 복잡해지면 오히려 운동량 합이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 상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지금 질량하고 속도 변화량의 비가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게 질량비가 몇 대 몇이지? 1대2잖아. 2kg, 4kg이니까. 그죠?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1이 나온다는 거죠. 가봅시다. 자, A는 속도가 얼마큼 변했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4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속도가 얼마큼 변해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변하는 거야. 2대1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줄면 하나 어떻게 해야 돼? 늘어야 되죠. 하나가 줄면 하나 늘어. 항상 부호가 반대여야 돼. 오케이? 이거 해두시고 여기 써놓읍시다. 여기다가 항상 부호가 반대다. 하나가 늘면 하나는 줄어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가 플러스 2만큼 증가하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아. 자, 그럼 여기 가봅시다. 자, 충돌 전에 1대2예요. 자, 그랬을 때 A의 속도 변화량을 확인해 보니까 플러스 2V에서 마이너스 V로 마이너스 얼마? 3V네. 네. 오케이. 질량비가 1대2면 속도 변화의 비는 몇 대 몇? 2대1이 나와야겠죠. 네. 그죠? 그럼 여기서 2대1이 나오려면 1.5V인데 하나가 줄면 하나는 늘어야겠죠.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V에서 1.5V. 그럼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0.5V.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네.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는 충돌 유형은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까 미리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융합 유형. 융합 유형은 어떻게 한다? 그냥 정석대로 하시면 돼요. 충돌 전하고 충돌 후의 운동량이 항상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신 게 훨씬 더 편해. 왜? 얘네는 어차피 합쳐지잖아. 그죠? 합쳐지니까 어차피 그냥 전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연산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밑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밑에 내려가서 분리 유형 한번 봅시다. 자, 분리 유형을 보시면 지우고 자, 분리 유형을 보시면 얘도 뭐가 편하다라고 얘기하죠? 전체 운동량 합이 같다.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왜? 어차피 뭉쳐져 있다가 얘가 분리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는 같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합을 구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체가 계속 일정하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편한데 자 여기 1번 한번 봐볼게요. 1번. 자 1번 여기다 이렇게 써놔. 얘네가 서로 정지한 상태야. 정지한 상태인데 얘는 뭐 60kg짜리고 얘는 120kg짜리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복대는 무거워진 거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왼쪽 방향으로 4m/s로 날아가요. 정지 상태에서 서로 빵 민 거야. 빵 밀어서 날아가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있다가 빵 밀어서 날아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기 운동량이 0이었잖아. 정지 상태니까. 그죠? 그럼 얘가 4m/s로 날아가면 얘는 몇 m/s로 날아가야 되지? 그죠? 얘는 2m/s로 날아가야겠죠.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니까 운동량이 마이너스 240. 얘도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240. 도합이 얼마 나와야 되니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자. 정지 상태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는 질량과 속도가 서로 반비례한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질량과 속도가 반비례한다. 오케이? 어차피 얘는 속도 변화량이 0에서 출발하니까 속도 변화량이 곧 나중 속도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질량과 속도가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질량비가 1대2야. 그죠? 얘가 1대2면 속도의 비는 몇 대 몇으로 나가야 돼? 그죠? 2대1로 나가야 된다. 2대1. 그래야 얘 더했을 때 어때? 운동량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아니라 같이 운동하다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 전체 운동량 합이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죠. 결과적으로 얘는 총 3kg짜리잖아. 3kg짜리가 3m/s로 가니까 얘는 운동량이 총 얼마? 9 플러스 9. 그죠? 그럼 여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9. 얘는 1kg, 2kg이죠? 네. 그러면 얘가 플러스 얼마? 1. 얘가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8. 그래, 8이야. 그지? 8이면 얼마로 날아가야겠다? 4m/s로 날아가야겠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예. 너무 간단하죠? 그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2번하고 2번. 두 개 있죠? 우주선하고 우주인 얘기하고 둘 다 분리 유형이에요. 앞에 문제들 풀면서 뭐 속도가 속도랑 뉴턴 잘 안 풀린다고 너무 조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 하고 있어요, 다들 하고 있고. 복습만 잘 해주시면 돼요.
시간 좀 풀어보는 게 좋아요. 봐봅시다. 가보자. 자 지금 우주 공간에서 점 O를 향해 질량이 m인 물체와 질량이 m인 물체 A, B예요. 그 다음에 질량이 2m인 우주인이 있다. 얘가 V0의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운동을 했던 거죠. 분리되고 있어요. A를 한 번 날리고 그다음에 B까지 날리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럼 얘가 질량이 2m짜리고 얘가 질량이 m, 얘가 질량이 m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질량이 총 몇 m이죠? 4m짜리요. 4m짜리가 V0로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초기 운동량이 플러스 얼마 나와야 돼? 4m V0. 이걸 계속 만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제 A를 민 직후의 우주인의 속도, 즉 여기서 우주인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그죠? 내 자료로 제시한 건 마지막 상황이야. 보면 O를 향해 A, B를 순서대로 하나씩 밀었는데 A, B를 모두 민 후에 우주인의 속도는 얼마가 나오는데? 3분의 1V0. 그 다음에 A와 B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같다. 이러죠. 속도가 서로 같다. 그러면 얘가 이제 2m이죠. 머리가 2m 같네요. 3분의 1V0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m, 얘도 질량이 m짜리인데 속도가 서로 같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냥 뭐 V 프라임 하면 적을게요. V 프라임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운동량 전체 다 더했을 때 어차피 전체 운동량 4mV0를 만족해야 되죠.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운동량 모여봅시다. 얘는 3분의 2mV0. 그죠? 플러스 얘가 mv 프라임, mv 프라임 두 개 다 더하면 2mv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야 돼? 4mV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내가 이제 3분의 12니까 넘기면 3분의 10이죠. 3분의 10을 이제 2로 나눠주면 3분의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v 프라임은 3분의 5V0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 A를 밀었던 이 속도가 3분의 5라는 거잖아. 3분의 5V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도 3분의 5V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딱 A를 밀었을 때 얘를 3분의 5V0로 날린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속도를 모르니까 이제 V2 프라임 이렇게 적어볼까요? 왜 질량이 m짜리일 거 아니야? 그죠? 얘 질량이 2m의 m짜리예요. 여기 운동량도 다 더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4mV0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운동량을 구해보면 얘는 질량이 총 몇 m짜리지? 3m짜리지. 네. 얘는 3m V2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플러스 여기 운동량 구해보면 3분의 5mV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계속 뭘 만족해야 돼? 4mV0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예. 내가 3분의 12니까 이거 빼주면 3분의 7이죠. 넘기면 9분의 7 나오겠죠. 답이 4분 나오겠죠. 할 수 있겠죠? 예. 간단하다. V2 프라임 물어보는 거였잖아. V2 프라임은 7V제로다. 넘어갑시다. 오른쪽.
문제 어렵지 않아요. 할수 있다. 자, 봐봅시다.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하여튼 40, 10, 20km짜리인데, 그죠? 얘가 2m/s로 일정한 속력으로 하여튼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럼 일단 여기 운동량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운동량 구하면 총 몇 킬로짜리야? 70. 그죠? 총 70kg짜리가 2m/s 날아가죠. 네. 여기 운동량은 얼마 나와야 돼? 140. 140 나오는 거. 140. 전체 합을 구하면 어차피 분리 유형이잖아. 전체를 계속 구해주는 게 편하겠죠. 네.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이걸 밀었더니 학생이 뭐 하는데? 정. 정지하고 A, B는 등속도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량 크기가 B가 A의 8배래. 그럼 얘를 P라고 적으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 8P 나온다는 거잖아. 그죠? 얘는 정지니까 운동량이 0이겠죠. 얘를 P라고 하면 얘는 8P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방향 관계가 잡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겠죠? 네. 얘는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근데 운동량 다 더해주면 총 얼마 나와야 돼? 140. 그죠? 플러스 7P인데 이게 얼마 나와야 돼? 140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따라서 P가 얼마다? 20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얼마? 20. 그죠? 그러면 얘가 10kg짜리인데 운동량이 20 나와야 돼. 몇 네. 미터 퍼 세크로 가야 돼? 마이너스 2m. 그죠? 마이너스 2m 퍼 세크. 마이너스 2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8P니까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160 나와야 돼. 그럼 20kg짜리가 160의 운동량을 가지려면 몇 미터 퍼 세크? 8m 퍼 세크. 속력이니까 신경 안 써도 좋고. 속력이니까 그냥 2m 퍼 세크, 8m 퍼 세크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2m 퍼 세크, 8m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네. 할 수 있겠죠? 간단해요. 넘어갑시다. 네, 충돌의 종류 잠깐 얘기를 하고 있고. 들어갑시다. 여기는 이제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 얘기를 하려고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자, 일단 충돌의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탄성, 비탄성, 완전 비탄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다 성립을 하겠죠. 다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손실이 되냐에 따라서 비탄성, 완전 비탄성을 구분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했을 때 일단 완전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오케이? 이런 충돌을 우리는 탄성 충돌이라고 그냥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특징이 뭐야? 일단 질량이 서로 같아야 돼요. 질량이 같고 충돌 전후 물체 간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속도를 교환하는 경우, 속도 교환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잠깐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까요?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탄성 충돌의 경우예요. M자리가 V로 날아가고 M자리가 정지해 있었어요. 전이야, 충돌 전.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충돌을 하고 나니까 M자리가 정지하고 M자리가 V로 날아가는 이런 경우예요. 충돌 후에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탄성 충돌하는 경우예요. 당연히 운동량은 보존이 되죠. MV, MV잖아. 그죠? 운동량 합이. 네. 그죠? MV, MV야.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보존이 돼요. 속도를 교환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죠?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가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 얘는 0. 그다음에 0, 2분의 1 MV의 제곱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상황이 탄성 충돌이다. 남자친구들 이게 남자학생들 당구장 가본 적 있어요? 당구장 가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으면 뭐 이렇게 정방을 한 대 칠 때가 있어요. 정방을 치면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땅땅 이렇게 갈 때 있어요. 알죠? 그게 뭐야? 탄성 충돌이야.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비탄성 충돌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일부 손실되는 경우야. 일부. 보통의 충돌이야. 모든 충돌이 거의 다 비탄성 충돌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비탄성 충돌 중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오케이? 근데 그건 뭐야?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손실되는 경우고,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언제다?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예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일반 물리학 교재 보면 뭐 이렇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을 얘기를 하는데 총알 있잖아, 총알. 총알이 V로 날아가요. 빵 날아가. 질량이 M자리인데 날아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도마에 꽂히는 거야. 이렇게 총알 딱 꽂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웅 날아갈 거예요. 스윙 하겠죠, 스윙. 웅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여기 그냥 완전 개념적인 거야. 그냥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뒤에 충격량. 가볼게요. 충격량. 충격량.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이걸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플까? 충격을 많이 받은 걸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충격을 많이 받은 게 되겠다? 작용하는 힘이 크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세게 때리고 졸라 여러 번 때리는 거예요. 더 아플 거 아니야. 무슨 말 되겠죠? 당연히 충격량이 클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한다? 그냥 이게 크고 이게 크면 충격이 크잖아. 둘이 곱한 걸로 정의하겠다. 우리 운동량 정의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가 돼요. 오케이? 의문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단위는 어떻게 되겠죠?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크. 뉴턴 세크로 정의가 돼요. 그다음에 이 뉴턴이 뭐죠? 뉴턴은 mA잖아. 힘의 단위 mA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그럼 거기다가 세크를 곱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운동량의 단위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충격량은 이걸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다? I는 F 델타 T로 정의를 해요. 충격량은 I로 써요. 임펄스, 임팩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팩트의 I, 충격량은 어떻게 한다? 물체에 적용한 힘과 힘이 적용한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이 둘 다 벡터량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얘 둘이 당연히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요.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방향이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다음 밑에 한번 봐봅시다. 자, 4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얘가 3N을 받아서 2초 동안 가속을 했대요. 3N 2초 동안 받았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충격량 얼마 나와야 돼? 그죠? 플러스 6이 나와야 되죠. 6N세크. 여기서 4kg을 곱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의를 잘못 본 거예요. 그죠? 그죠? 물체의 질량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제일 무거울까요? 아니, 내가 한 80kg 됐는데 내가 맞으면 덜 아파요? 아니죠. 나도 아파. 내가 맞는 사람의 질량은 상관할 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물체에 얼마큼의 힘이 작용했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얼마인지 이거 두 개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충격량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걸 해주시면 되고, 자, 얘가 2kg짜리예요. 자, 얘가 4N을 받았대요. 자, 근데 이 힘이 작용한 시간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12N세크래요. 자, 몇 초 동안 힘이 작용한 거죠? 그죠? 3초 동안 힘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간단하다. 자, 이번에는 뭐 3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16이래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물체는 2초 동안 일정한 힘을 받았다 라고 했어요. 얼마만큼의 힘을 받은 거죠? 마이너스 8. 그렇지. 마이너스 8N의 힘을 받은 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4N으로 3초 받았다. 2kg짜리인데 충격량 얼마 나오겠다? 마이너스 10. 그렇죠. 마이너스 12.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잘못 나와 있죠. 충격량이 아니라 힘이에요.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힘.
보통 FT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때는 FT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FT 그래프에서 유의미한 물리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밑넓이. 자, 우리가 밑넓이는 적분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x축량과 y축량을 곱하는 거죠. y축량에다가 x축량을 곱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는 y축과 x축이 뭐로 구성이 돼 있죠? 힘과 시간으로 x축, y축이 구성이 돼 있죠. 둘이 곱한 양을 의미한다는 얘기잖아. 이걸 적분, 인테그랄 한 값이죠. 자, 그럼 뭐가 되겠다? 당연히 충격량이 되겠죠.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인지 단순 계산이 가능해요. 뭘 구하는데? 그냥 이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밑넓이. 이만큼을 구해주면 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다 정의했으니까 똑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인 테마죠. 운동량 파트에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 봅시다. 별표 쳐놔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 라는 파트인데, 자 일단 물체가 받은 충격량, 이 충격량 I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죠? 힘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했을 때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를 했죠. 예. 그랬을 때 이 충격량이 표현하는 건 물체한테 힘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표현하는 게 충격량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여기 밑줄 쳐놔요. 운동량이 변하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힘이 일정 시간 동안 물체에 적용하면 그 물체한테 어떤 효과가 발현이 된다? 운동량이 변하는 효과가 발현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I는 FT, 얘는 델타 T.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쌤이 그냥 여기다가 F라고 안 썼죠? 시그마 F 뭘 의미하죠? 합력에다가 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한 효과가 운동량을 변화시켜요. 오케이? 그러면 합력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겠죠? 알짜 힘을 쓰셔도 상관이 없죠. MA 값 시그마 F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했을 때 왜 저런 건지 수식 관계를 잠깐 정의를 하는 거죠. 자, 봐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질량이 m짜리인데 F라는 힘을 일정 시간 동안 이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델타 t 동안. 그러면 이 물체가 가속을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 그러면 A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죠?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델타 t분의 델타 V로 표현이 될 거예요. 요만큼 속도 변한 게 델타 V 값이 되겠죠. V1에서 V2로 변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I는 FT를 한번 해봅시다. 자, I는 FT예요. 그죠? 근데 이때 요게 합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합력은 R점이 될 수 있으니까 MA로 변환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때 A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V죠.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델타 T는 서로 날라가겠죠. 분이 어떻게 돼? M 델타 V로 치환이 되겠죠. 예. 근데 M 델타 V는 뭐로 정의가 됐어요? 델타 P로 정의가 됐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당연히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자. 앞에 여기 봐봐요. 여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충격량을 통해서 운동량 보정 법칙을 한 번 더 정의를 할 텐데, 여기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여기서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 항상 작용 시간이 동일해서 그냥 둘 다 T초 작용했다라고 쳐도 무방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런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단 FA는 마이너스 FB였죠. 여기까지 우리 다 납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양쪽에 힘이 작용한 시간을 한번 곱해봐요.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면 얘는 FAT 이게 마이너스 FBT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게 뭘로 치환이 되죠? 얘가 의미하는 게 A가 받은 충격량이죠.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결과적으로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관계를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 밑에다가 한 줄만 써놓자. 결과적으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냥 써놓을게요. 당연히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왜냐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건 이거 똑같은 얘기가 뭐가 같다는 얘기랑 똑같냐면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같다는 거랑 똑같아요. 운동량 변화량 크기도 같다.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같다는 건 앞에서 이미 다 정리했죠.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이 내용만 잘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볼게요. 쭉 내려보면 1번 문제 1번하고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문제는 자 여기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B 몇 대 몇이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1번하고 2번 지금 풀어봐. 엄청 간단해요. 1번, 2번은 지금 풀어봐요. 그다음에 공부 잘 해놓고 있어요. 요새 좀 고민이 드는 게 우리도 시험이나 한번 볼까 고민이 많이 있어요. 운동량 충격량까지 한번 끝나면 시험 보고 그다음에 1 레슨까지 끝나면 한 번 더 볼까? 그걸 나눠서 볼까? 그 서술형 테스트로 봐야 해요. 문제 테스트로. 물리는 당연히 문제를 보죠. 뭐 문제를 봐요. 오히려 그게 더 막. 내일도 괜찮아요. 걸? 서술형 뭔가 그죠? 달달. 빡빡한 달달 외우고 다니. 오히려 서술형 서술형보다는 다 아는 것 같이 못 풀겠어. 맞아. 우리는 서술형도 중요한데 문제 푸는 걸 봐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 잘 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그냥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이제 체크할 수 없는 게 많아서. 봅시다. 자, 하나 충격량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충격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물체한테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죠? 운동량 변화량의 비를 구하라는 거잖아. 네. 요거 대 요걸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 얼마큼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가볼까요?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게. 플러스 잡으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 플러스 4mv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2mv. 운동량이 얼마큼 변한 거야? 마이너스. 그죠? 얘는 마이너스 6mv가 변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2mv에서 마이너스 mv가 되는 거죠. 델타 PB가 얼마? 마이너스 3mv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결과적으로 얘랑 얘 B는 몇 대 몇이야? 2대 그죠? 2대 1이다. 6대 3, 2대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할 수 있겠죠? 운동량 방향 있어요. 벡터량이니까 구호 잘 붙여서 연산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2번은 정지에 있던 애가 2kg짜리였는데 힘을 받아서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결과적으로 이제 힘 시간 그래프를 주고 뭘 주는 거야? 충격량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죠? 그 충격량만큼 뭐가 변하겠어요? 운동량이 변하겠죠. 그죠? 그럼 처음에 운동량 일단 0이야. 0이었는데 델타 P가 얼마냐에 따라서 P 프라임 10초일 때 운동량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델타 P를 한번 구해봅시다. 델타 P는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그죠? 네. 여기서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20, 여기서 플러스 10.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플러스 총 얼마?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나중 운동량이 얼마다? 플러스 30이다. 그죠? 그럼 얘가 MV잖아. MV가 30 나와야 돼. 2kg짜리니까 몇 미터 퍼 세컨드? 15m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 잠깐 문제 한번 읽어봐요. 문제 한번. 강의하면서 많이 느끼고. 옛날에 우리 학원에 이거 빔 프로젝트 없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지금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물리 문제는 심지어 너무 많잖아요. 그림이. 그림 그리는 게 진짜 이래. 너희들은 시간 낭비하고 그림 계속 그려야 되면 시간 낭비잖아요. 힘들어요. 요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행이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질량이 1kg짜리인 공이 있었어요. 2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지면으로 떨어뜨렸더니 지면에 충돌한 후에 10m/s로 올라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일단 중력 파스칼은 10이래요. 네, 10이다. 기억해 두시고 얘가 일단 딱 떨어져서 얘가 1kg짜리잖아. 1kg. 얘가 쭉 자유낙하해가지고 여기서 딱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이때 속도가 얼마인지 일단 구해봐야겠죠.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는 가만히 놓았다 그랬으니까 정지 상태죠. 속도가 0인 상태였어요. 자, 0인 상태였는데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쌤은 그냥 t초 걸렸다라고 가정해볼게요. t초 걸렸다 가정해볼게. 오케이. 자, 가속도가 얼마야? 10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t초 후에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몇 t? 그치, 10t 나오지. 10t.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10t?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2t. 그죠? 5t. 그럼 5t로 t초 간 거잖아. 그죠? 그게 얼마래? 20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예. 그럼 따라서 t가 몇 초다? 2초. 2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가 2초야. 그러면 얘가 몇 m/s로 떨어졌다는 얘기지? 20. 그죠? 20m/s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네. 기억은 맞다. 자, 그다음에 니은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0Nσ냐 이렇게 물어요. 자, 충격량은 뭘 구하라는 얘기지? 운동량의 변화. 그렇지. 얘는 델타 P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어차피 얼마만큼 힘을 받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큼 뭐 힘이 작용한 시간, 충돌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하여튼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쌤이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얘는 이제 합력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이었죠. 기억나죠? 이게 맞아요, 틀려? 자, 여기 운동량이 얼마죠? 내려갈 때 운동량을 쌤이 떨어지는 걸 플러스로 잡을게. 그럼 올라가는 건 뭐가 돼? 마이너스. 그치? 그럼 내려갈 때 운동량, 지면에 딱 도달하기 직전에 운동량이 총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20이죠. 네. 그죠? 근데 얘가 탈출할 때는 얼마 나와야 돼? 지면에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여기까지 운동량 변화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0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래서 기억 지문이 맞다라고 풀면 틀려요. 이건 틀린다. 자, 이게 왜 틀리냐면 잠깐 얘기 좀 해줄게요. 봐봐. 자, 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충돌할 때 생각해봐. 딱 여기 충돌을 할 거 아니야. 그죠? 1kg짜리 충돌을 할 텐데 얘가 받는 힘이 두 가지 힘을 받아요. 두 가지 힘. 뭘 받냐? 일단 지면이 얘를 때리겠죠. 그죠? 위쪽 방향으로 지면이 얘를 때릴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물체한테 항상 작용하는 힘이 있죠. 이게 뭐야? 그죠? 중력이죠. 중력이 10N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 둘의 합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F-10이 되겠죠. 얘가 위로 T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뭐냐? 얘는 F-10에다가
t를 곱한 값이 델타 p 3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얘는 ft에다가 그죠?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0t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지면으로부터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면이 공을 때린 힘은 F죠. 네. 그죠? 이게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공이 중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에요. 그러면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0에다가 얼만큼 더해야 돼? 넘기면? 플러스 그죠? 플러스 10t만큼 더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 30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통합과학 시간은 무조건 맞는 말이지만 물리학 시간에는 이게 합력임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합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쯤은 당연히 틀렸죠?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지면이 얘를 위로 때릴 거 아니야? 그 중력은 밑으로 적용하니까 당연히 틀렸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네. 오케이. 자, 그 이상한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